자, 오늘은 13쪽에 있는 여러 가지 운동을 설명을 할 건데요. 개념 13쪽, N, 14쪽, N, 15쪽.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이제 또 개념 끝나고 이제 문제 또 풀어보면서 모르는 거 싹 다 질문하시면 돼요. 알겠지? 오늘부터는 추가로 프린트를 줄 거예요. 많이 줄 거예요. 와, 이건 아닌데요 할 정도로 줄지도 몰라요. 알겠죠? 최대한 좀 풀어갖고 오세요. 최대한. 승재 알겠지?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니까 여기 기본을 잘 다져줘야지 다음으로 계속 넘어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잘 좀 해주세요. 오케이? 자, 운동에 대해서 봅시다. 여러 아니고 여러. 자, 꼭 이럴 때가 있더라. 여러 가지 운동 해서 몇 개 배우냐면 하나, 둘, 셋, 넷. 4개 배웁니다. 4개. 하나는 속력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하는 운동에 대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속력만 변하고 방향은 변하지 않는 운동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속력은 변하지 않고 방향만 변하는 운동에 대해서 배우게 또 될 거고, 마지막은 누구도 변하고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는 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야. 근데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요 친구에 맞춰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두 번째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이름이 있는데, 자, 속력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한다. 등, 속, 직선 운동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 무슨 운동이라고 한다고? 등속 직선 운동. 자, 한번 해봐. 속력이 등 어떻다? 같다. 직선 운동을 한대. 직선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방향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 말 자체도 속력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이게 이제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배웠냐면 등속 운동이다 이렇게 배웠어. 기억이 뭐 날랑가 말랑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배웠어.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등속 운동 뭐 이런 거 배웠어. 자, 그 다음에 속력만 변하고 방향은 변하지 않는 거는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라고 배울 거예요. 가속도가 지금 일정하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속력이 변하긴 변하는데 우리는 어떤 것만 배울 거냐면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것만 배울 거야. 변하긴 변하는데 일정하게 변하는 거. 속력의 변화가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하겠지. 지난 시간에 가속도 배웠잖아.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잖아. 그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한 거.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운동. 직선운동이니까 방향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지.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 되고,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느냐? 자유낙하 운동이 있어요. 자유낙하 운동. 요거는 또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릴까요? 됐지? 자, 세 번째는요, 속력은 변하지 않고 방향만 변해요. 요거의 대표적인 예가 등속 원운동이에요. 원운동. 생각해봐. 등속,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얘기인 거지. 하지만 원운동을 한대. 이렇게 돈대.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돈대. 일정한 속력 계속 도니까 원운동이니까 갈 때마다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방향만 변하는 운동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진자 운동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또 하나는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포물선 운동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해줘. 하나는 진자 운동, 하나는 포물선 운동.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 근데 얘네들은 잘 안 나와. 니네가 확실하게 기억할 거는 이 친구가 확실하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각 운동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공식을 좀 정리를 해줄게. 자, 첫 번째로 나오는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자, 문제에서 친절하게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줄까 안 가르쳐 줄까? 절대 안 가르쳐 줘. 알겠지?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들을 이해해야 될까? 아, 속력이 뭐하는 운동이에요?
일정한 운동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등속직선 운동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당연히 속력만 일정해야 될까? 뭐도 일정해야 될까? 그렇지. 방향도 일정해야겠지. 방향도 일정해요. 자, 속력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한데 방향이 일정하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무슨 운동을 한다? 직선 운동을 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러면 방향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빠꾸가 없어요. 이런 개념으로 되는 거지. 계속 앞으로 가거나 계속 뒤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개념으로 기억해 두시면 돼. 됐지?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힘 관련돼 갖고 배우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거는 이제 그냥 써놓기만 할게. 써놓기만. 등속직선 운동은 R, 자, 힘이라는 걸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그 R자 힘에 해당되는 값이 0이에요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만 기억하자고. 다음 시간에 R자 힘에 대해서 배울 거야. 오케이?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어쨌든 등속직선 운동은 R자 힘이 0이에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됐죠? 쓸 수 있는 공식은 V는 T분의 S요. T는요 V분의 S요. S는요 VT예요. 처음에 우리가 했던 공식 있죠? 그거 그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지? 그 다음에 평균 속력, 평균 속력. 평균 속력 개념이 나왔어. 평균 속력은 뭐야?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지. 근데 얘 속력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러니까 평균 속력 자체가 그냥 뭐다? 이 친구의 속력이 되는 거야. 이 친구 속력이 그냥 평균 속력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맞지? 그 다음에 순간 속력. 순간 속력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러니까 순간 속력은 계속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등속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평균 속력 개념이나 순간 속력 개념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속력의 값하고 동일한 값이니까 그렇게 연결해 주면 될 거다라는 거야. 이해 갔어?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프의 종류 3가지 배웠죠. 무슨 그래프? ST 그래프, VT 그래프, AT 그래프. 기억나요? 그거 꼭 기억해둬야 돼. 자, 걔네들 그래프를 표현해 줬을 때 하나는 ST 그래프, 또 하나는 VT 그래프, 또 하나는 AT 그래프. 이렇게 표현을 해줬을 때 등속직선 운동을 그래프를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였어? 승재야? V요. 그치. 그럼 V가 지금 어땠대? 일정하대지.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어때야 되는 거야? 일정해야지. 기울기가 이렇게 일정해야겠지. 이런 그래프 나오면 얘 등속직선 운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V가 일정하대지. V가 일정하니까 V가 일정한 값을 이렇게 나와야겠지. 이해가죠? 가속도. 가속도는 뭐야? 가속도 공식이 뭐였어? 일정 시간 동안의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 속도의 변화란 값으로 계산한다 그랬지? 속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위에 분자에 해당되는 값이 뭐가 돼? 0.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가 없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고 연결해 주면 되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지금 얘네들 3개의 값은 V가 모두 0보다 클 때에 해당되는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V가 0보다 크니까 기울기가 플러스 값으로 나온 거고 속도가 플러스 값으로 나온 거고 어쨌든 가속도는 0이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 더 굳이 그린다면 이렇게 하나 더 굳이 그린다라고 친다면 당연히 ST 그래프가 되고 VT 그래프가 되고 AT 그래프가 된다라고 쳤을 때 속력이 감소와 속력이 마이너스 값이다 라고 친다면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값으로 나와야겠지. 맞죠? 뒤로 가는 거니까 속력이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나와야겠지. 가속도는 그래도 0이 되겠지. 그래서 밑에 그래프는 V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2가지만 구분해 줄 수 있으면 돼요. 괜찮아요? 됐죠? 됐죠?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보자. 요 넓이 뭐 뜻하지? 요 넓이 VT 그래프에서 넓이가 뭐였지? 이동거리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 앞으로 간 거리. 앞으로 간 뭐 변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얘는 요 넓이는 뭘까? 그렇지. 뒤로 간 변이 이렇게 되겠지. 이동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정확한 개념으로 변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그지. 됐어. 쉽죠? 뭐 이거 어려울 게 뭐가 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째로 나오는 게 무슨 운동이냐?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이 친구는 속력
변하지만 방향은 변하지 않아. 됐지? 자, 속력은 변하고 방향은 변하지 않는 운동에 대해서 그걸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일단 끝만 봤을 때 뭐가 일정한 운동이다?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맞지? 그럼 가속도에 대해서 식을 써보자. A는 T분의 V-V0인가인데 요 친구가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는 애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맞아 안 맞아? 맞죠? 자, 그럼 관련된 공식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친구를 변형을 해보자. T 쪽으로 이항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V0니까 V0 이쪽으로 이항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 식이 첫 번째 공식이 뭐로 정리가 되냐면 V에 대해서 식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V에 대해서 식을 정리할 때 V0 더하기 ATO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지.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그러면 요거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무슨 그래프로 그릴까? X축을 T로 놓고 Y축을 V라고 놔보자. 자, VT 그래프로 그린다라고 쳤을 때 Y절편에 해당되는 V0가 있고요. 그쵸? 가속도 기울기에 해당되는 값이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VT 그래프에서 요 넓이가 뭘 뜻한다 그랬지? 변이를 뜻한다 그랬지? 그럼 요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잘라서 구해보자. 요 값이 나중 속도 V가 되는 거고 요 때가 시간 T라고 하자. 그럼 요 사각형 넓이는 V0T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V-V0 값에다가 뭘 곱한 거? T를 곱한 거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아 안 맞아?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높이가 V-V0잖아. 맞지? 그런데 첫 번째 공식에서 V에 대해서 여기다 정리를 해놨잖아. 그럼 요 V 대신에 누굴 집어넣을 수 있어? V0 플러스 AT를 집어넣어갖고 계산할 수 있겠지? 그걸 계산해서 푼 게 바로 두 번째 공식이야. 넓이가 뭘 뜻한다 그랬어? 변이 뜻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변이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바꿔보자 이거지. 그래프에서 유도한 거야. 그걸 유도를 하면 V0T 더하기 요 위에 거 넓이인데 요 V 대신에 V0 플러스 AT의 값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풀어줘 버리면 어떻게 나오느냐? 2분의 1 AT의 제곱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따로 외워두면 좋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지? 승재 오케이? 요거 그냥 풀어준 거라고. 요 V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 V0 플러스 AT를 집어넣어서 풀어줬다고. 이해 갔어? 풀어주면 이렇게 나온다고 식이.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풀어보자 보세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됐지? 그 다음 세 번째 공식은요. 자, 여기도 T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T가 들어갔잖아. 그럼 문제상에서 T가 안 들어가 있는 형태로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 T를 좀 소거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공식에서 요 식을 바꾸면 T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A분의 V-V0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그래서 두 번째 식에 이 T 대신에 A분의 V-V0를 집어넣어. 여기서 T 대신에 A분의 V-V0를 집어넣어. 그리고 그걸 풀어줘. 풀어주면 어떤 식이 나오냐?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라는 T가 상쇄되는 식이 나와버려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 식이 어떻게 나왔어요는 이제 몰라도 돼. 대신에 이 식은 무조건 니네가 어떻게 해야 될까? 외워야 돼. 그래서 문제 푸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 될 거다라는 것이. 오케이? 그러면 도대체 등가속도 공식에 이렇게 세 가지 식이 나오는데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걸 언제 씁니까? 라는 거잖아. 언제 씁니까? 그럼 니네 문제에서 뭘 구하냐면 V0 가르쳐줬나? V 가르쳐줬나? 가속도 A 가르쳐줬나? 시간 T 가르쳐줬나? 변이 가르쳐줬나? 이 5개만 볼 줄 알면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공식 봐봐. V0 있고 V도 있고 A도 있고 T도 있는 상태에서 S만 없죠. 변이만 없죠. 그럼 첫 번째 공식은 그냥 S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뭐 나머지 4개 중에서 3개 가르쳐주고 하나 구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물론 학교 시험에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안 나올 텐데 여기 문제 풀면서 기본적인 문제 풀 때는 그렇게 나올 거다라는 얘기지. 이해가죠? 됐죠?
두 번째 식은요. 뭐가 어떤 미지수가 있는가 봐봐. S랑 V0랑 T랑 A가 있죠? 그걸 여기다 표시해봐. V0 있고 V가 없고 이렇게 있지. 맞지? 그러니까 두 번째 식은 변이를 가르쳐줬을 때는 변이를 구하라고 할 때 쓰면 돼. 누구를 구하라고 할 때? 변이를 구하라고 할 때. 얘는 변이가 없을 때. 이해갔지? 오케이. 세 번째 식은요. 지금 A랑 S랑 V랑 V0가 있어. V랑 V0 있고 A가 있고 S가 있어. T가 없네. T가 없어. 나머지는 다 있네. 맞죠? 그러니까 세 번째 식은 변이가 있는데 누가 없을 때? 시간이 없을 때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오케이. 세 공식 무조건 중요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무슨 공식을 니네가 하나 또 기억해야 되냐. 평균 속력 공식이 있어요. 평균 속력 공식. 평균 속력 공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를 2로 나눠주면 돼요. 왜요? 얘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속도가 어떻게 운동하니? 일정하게 증가하지. 또는 일정하게 감소하지. 일정하게 그럼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잖아. 맞지? 그러면 요게 처음이고 요게 나중이죠. 그럼 걔네들의 평균 속력 또는 평균 속도를 구하라고 한다면 요 전체 걸린 시간분에 똑같아. 얘하고 똑같아. 전체 걸린 시간분에 총 이동거리를 구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전체 걸린 시간분에 요 이 넓이를 구해갖고 구해도 돼. 알았어. 총 걸린 시간, 총 시간분에 총 변이값을 집어넣어갖고 우리가 구하면 돼요. 구하면 되는데 평균이잖아. 평균은 중간값을 얘기하는 거지. 중간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하고 얘의 중간값은 딱 여기가 되겠지. 근데 얘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니까 증간값이 될 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결국 얘하고 둘이 더한 거를 반띵한 게 평균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식도 엄청나게 잘 나와요. 그래서 평균 속력 V바라고 쓰고 2분의 처음 속도 V0 낮은 속도 V 요것도 식으로 잘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만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 그냥 일반적인 운동일 때는 총 걸린 시간분에 총 변이값으로 집어넣으면 된 거고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 이거를 추가로 더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지. 오케이?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계속 풀이만 해줄 거거든. 다음 시간에 진도 아마 못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를 좀 오늘 좀 줄 거라. 그리고 책에 있는 문제도 풀어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럴 때 이게 어떨 때 쓰이는가를 니네가 자세히 한번 봐보라고. 집에서 풀어낼 때 이걸 적절하게 내가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연구를 좀 해갖고 와야 돼. 고민을 진짜 많이 해갖고 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좀 적응을 할 수가 있어. 어려운 부분이야. 진짜 솔직히 어려워. 중학교 때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좀 어려워. 그러니까 쌤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그걸 한번 직접 니네가 체험을 해보라고. 그런데 그냥 다이렉트로 지금 문제를 풀어줘 버리면 그냥 그러고 말아버려. 니네가 집에서 고민을 해보라고. 승재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오케이. 졸리지? 졸리면 좀 저기 일어나 있거나 하세요. 에어컨 좀 높게 틀까? 네. 좀 시원하게 노래 틀어주세요. 오케이. 시원하게 바람 세기를 온도는 많이 안 낮추고 바람 세기 좀 세게 두들려버릴게요. 됐어 여기까지? 공식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이따가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자, 그럼 얘네들도 관련되어 있는 그래프가 나올까 안 나올까? 그래프가 나오겠지. 총 몇 가지 나올까 그래프가? 쟤처럼 6개 나오겠지. 그쵸? 그럼 그래프를 보고서 우리는 얘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군요 라는 거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프로 가보자. 그래프 총 몇 가지가 나올 거냐면 하나, 둘, 3개와 또 하나, 둘, 3개 이렇게 나올 건데 패턴은 똑같습니다. ST 그래프 나오고 VT 그래프 나오고 AT 그래프 나올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ST 그래프 나올 거고 VT 그래프 나올 거고 AT 그래프 이렇게 나올 거야. 쉬운 거부터 한번 그려볼게. 자, 위에 있는 3개는 가속도가 0보다 큰 경우 가속도가 지금 일정한 상황인 거잖아.
걔를 주인공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가속도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건데 생각해봐. 등거속도 직선 운동이래. 가속도가 0보다 크대. 근데 가속도가 일정하다잖아. 그럼 플러스 값으로 이렇게 나와야겠죠. 맞죠? 얘는 무슨 값으로?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나와야겠죠. 맞지?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기억할 게 뭐라고 했어? AT 그래프에서 이 넓이가 뭘 뜻한다 그랬지? 속도 변화량 뜻한다 그랬지? 근데 얘는 플러스 속도 변화량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따로 쓰면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속도 증가량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니? 그럼 얘는 요 넓이는 뭐가 될까? 그렇지. 속도 감소량이요 이렇게 정규했는데. 그러니까 요 시간과 요 시간 차이에 이 넓이만큼 속도가 감소했어요 라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처음일 때 속도가 10이었어. 얼마였다고? 10. 근데 이 넓이를 구하니까 4가 됐어. 그럼 요 시간일 때 속도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처음 10에서 4가 감소했으니까 얼마다? 6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갖고 여러분들이 적용해 주면 된다고.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 다음에 AT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될까? VT 그래프에서는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가 가속도. 승재 가속도 알고 있죠? 가속도가 플러스 값으로 일정하죠? 그럼 얘 기울기가 플러스 값으로 일정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지. 얘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일정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지. 얘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넓이가 뭘 뜻한다 그랬지? 변인데 얘는 다 플러스 변이잖아. 플러스 변이니까 뭐? 앞으로 간 변이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네. 근데 얘는 변이가 플러스 값도 있고 무슨 값도 있어? 마이너스 값도 있지. 요거는 어디로 간 거? 앞으로 간 거고. 요거는 어디로 간 거? 뒤로 간 거. 그러면 요 시간까지 처음부터 요 시간까지 이동거리를 구하세요 하면 둘 다 플러스 값으로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고, 이동거리는 그냥 이동한 거 다 더해줘야 되잖아. 맞지? 변이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얘는 플러스로 얘는 마이너스로 해서 더해줘야 될 거야. 그럼 결국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준 값으로 계산을 해줘야겠지. 이해가? 허니 이해가요? 총 이동거리를 구하라고 한다면 얘를 그냥 플러스로 계산을 해서 더해주라고. 그치? 근데 총 변이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얘는 플러스로 얘는 마이너스로 계산을 해서 더해주라고. 이해 갔지? 마지막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야? 속도. 얘 속도 지금 뭐 하고 있어? 증가. 그럼 이 순간 속도가 점점 뭐 해야 돼? 증가. 그럼 순간 속도가 뭐라고 했어? 접선의 기울기라 그랬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와야겠네. 그러려면 어떻게 나올까?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지.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형태로. 맞지? 얘는 어떻게 나올까?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게. 이렇게 나와야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네? 여기지. 맞지? 접선의 기울기가 요렇게 접선 점점 마이너스 값으로 커지고 있잖아. 마이너스 값으로 커지고 있잖아. 요렇게 연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프하고 또 매치를 시켜줘야 되는 거야. 됐어? 됐죠?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개념적으로는 이거 말고 설명할 게 없어. 문제 이제 적용해보면서 니네가 이제 또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무슨 운동이라고 했냐면 등속 원운동이요 라고 나왔는데, 등속 원운동에서는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책 한번 봐봐요. 너무 추워 또? 바람 세기만 세게 해줄게. 한 25도로 해놓고. 괜찮아? 자, 등속 원운동은요, 거기 지금 그림 나온 것처럼 뭐예요?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자고. 여기서 중간에 실로 연결한 다음에 지우개를 이렇게 돌리는 상황이다 라고 치자고. 이렇게 돌리는 상황이다 라고 치자고. 맞지? 돌리는 상황인데 계속 매 순간 속력은 같은 거야. 속력은 같은데 얘는 뭐 하고 있어? 원운동을 하고 있지. 원운동을 하니까 요 부분에서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될 거고, 요 점에서의 방향은 요쪽 방향, 요 점에서의 방향은 요쪽 방향. 계속 방향이 시시각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변하고 있죠. 그래서 방향은요. 무슨 방향? 방향, 얘네들의 운동 방향을 뜻할 때는 그거는 누구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점에서 접선 방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됐지? 얘를 돌리려면 힘이 어디로 작용해야겠니? 네가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돌려. 그렇지. 힘을 중심으로 당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얘가 돌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힘의 방향. 얘는 운동 방향이고 힘의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이야. 이게 힘의 방향. 그럼 접선하고 요 원의 중심하고 연결하는 사는 무슨 관계 있지? 수직 관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거는 뭐냐면 힘의 방향과 누구의 방향이? 운동 방향이 서로 무슨 관계에 있어요? 수직 관계에 있어요. 요것만 기억해 두면 돼. 그럴 때는 결론적으로 누구는 변하지 않지만 속력은 변하지 않지만 누구만 변해요?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 될 거다라는 거지. 요 정도만 기억해 두면 돼. 그 외에 뭐 별거 없어. 근데 여기선 니네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러면 선생님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이 맞나요? 틀리나요? 환희. 틀려요. 가속도 운동이 아니다. 승재. 얘는 가속도 운동이에요. 이다. 왜? 가속도 운동이라는 얘기는 누구가 변화한다는 얘기야? 속도가 변하는 운동인 거지. 맞죠? 그 속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 하나는 뭐? 크기. 하나는 뭐? 방향. 얘는 크기는 변하지가 않은 거야. 하지만 매 순간마다 뭐가 자꾸 변하고 있어요? 방향이 변하고 있지. 그러니까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기 맞는 거야. 이해 갔어? 등속 원운동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 친구예요. 가속도 운동 맞아요. 됐나요? 핸드폰에 사진 좀 찍어주세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찍어, 승재. 집에 가서 복습하고 문제 풀 때 찍은 걸로 이렇게 연결해갖고 좀 풀어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지우고, 요걸 지우고, 여기다가 뭘 쓸 거냐?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뭐 있다 그랬지? 진자 운동이요. 진자 운동은 시계추처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진자 운동이라고 하지. 자, 얘는 힘이 어디로 받을까? 중력만 작용해요. 무슨 힘만 작용한다고? 중력을 작용하는 거야. 중력을. 근데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을 비교를 했을 때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데 얘는 운동 방향이 어때요? 비스듬하게 운동하고 있죠. 비스듬하게 운동하고 있죠. 그리고 내려올 때 방향하고 올라갈 때 방향하고 어때요? 다르죠? 그치? 그래서 힘하고 연결시키면 진자 운동이든 폼선 운동이든 힘하고 연결시키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비스듬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등속 원운동은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어땠어? 수직 관계에 있었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거나 반대일 때야. 나란할 때야. 얘네들은 힘과 운동 방향이 둘이 어떨 때? 나란할 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나란한데 같은 방향이면 속도가 증가하는 거고 반대 방향이면 속도가 감소한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갔지? 아까 얘기했던 등속 직선 운동은 힘이 작용을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지? 그렇게 또 연결해 주면 되는 거고. 됐어요? 됐죠? 진자 운동에서는 별로 할 게 나올 게 없어요. 그냥 요 정도만 기억해 두면 돼. 요 정도만 기억해 두면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A점, O점, B점이다 라고 쳤을 때 A점과 B점에서는 속력이 0이 되는 순간이에요.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니까. 됐지?
그리고 또 하나 5점에서는 속력이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 바이킹 타봤잖아. 타봤지? 어디일 때 제일 빨라? 올라갔다가 중간 지점 딱 지나갈 때 제일 빠르다고. 그지? 또 올라갔다가 중간 지점 할 때 제일 빠르죠. 그럼 올라갔다가 잠깐 서 안 서? 잠깐 섰다가 내려오지. 그러니까 양 지점의 끝이쯤에서는 속력이 0이 된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아?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진자운동 말고 하나 더 있었죠. 누구 있었더라? 포물선 운동이 있는데, 자, 포물선 운동도 뭐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렸을 때 이렇게 가요. 이런 거 포물선 운동이 될 거고, 또 하나는 높은 곳에서 이물체를 이쪽으로 던졌을 때 얘는 짜짜짜짜짜짜짜짜짜 해가지고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그리겠지. 맞지? 힘의 방향을 쓰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힘의 방향은 중력밖에 없어요. 중력. 얘도 힘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인 중력밖에 없어요. 그럼 힘의 방향하고 각 지점에서 운동 방향하고 지금 비스듬해, 안 비스듬해? 비스듬하지?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연결해 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이거지. 됐니? 단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뭐냐면, 주의할 거는 얘든 간에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배웠잖아. 이쪽 방향은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요. 이쪽 방향은 무슨 운동을 한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요. 요것만 구분해 두면 돼. 이거는 문제에서 선생님이 풀어줄 때 설명을 해줄게요. 덧붙여서. 알겠죠? 요렇게 또 연결해 주시면 돼. 진자운동, 포물선 운동. 됐어? 자, 마지막으로 추가로 하나 더 설명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요거 지우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대표적인 예가 아까 저기 썼는데 자유낙하라고 적어놨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자유낙하, 요 친구 잘 나오니까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공식 3개를 유도를 할 건데, 공식 3개를 어떻게 유도할 거냐면,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는 무조건 처음 속도가 0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떨어지죠. 얘 같지? 처음 속도가 뭐라고? 0이야. 0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의 값은 무조건 뭘 넣을 거냐면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속도 값을 넣어줄 거야. 중력 가속도는 대체로 얼마로 계산하느냐? 10m/s 제곱으로 계산하세요 라고 나올 거야. 됐죠? 이해 갔지? 오케이. 그 다음에 변이에 해당되는 값은 떨어진 높이에 해당되는 값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요거를 기호로 선생님이 써줘 볼게. 처음 속도 V0는 0이에요. 이렇게 써주는 거지. 가속도 A 값을 중력 가속도 G로 계산하세요. 이렇게 써주는 거야. 또 변이 값 S는 떨어진 높이 H로 계산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첫 번째 식이 자유낙하로 바뀌게 되면 이제 얘를 적용을 해보자고. V는요, V0가 0이니까 요거 0이죠. 가속도 A 대신에 중력 가속도 G 쓴다 그랬으니까 GTO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해가? 두 번째 식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GT의 제곱이요. 요건 어떻게 바뀌냐? 떨어진 높이 H는요, V0가 0이니까 앞에 거 없어지고 2분의 1 GT의 제곱이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여기서 하나 더. T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줘. 다 이항시키고 양조에는 루트 씌워주면 되겠지? 그러면 뭐 나와? 뭐 분의? G분의 2HO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가 떨어진 시간을 계산을 할 때 높이하고 관계 있어요 라는 걸 연결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하고 상관이 없었던 거야. 니네 통합과학에서 그런 거 배웠잖아. 새구슬하고 기타하고 떨어지는데 진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진다고. 똑같이 떨어지는 게 이것 때문이야. 질량이 여기 안 들어가잖아 전혀. 맞지? 떨어진 시간 자체가 중력 가속도하고 높이하고만 관계 있다 이거지. 어디 높이에서 떨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세 번째 공식 요 친구는 어떻게 변형이 되네요? 라고 한다면 2GH는 V0가 0이니까 V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지. 맞지? 요 식을 변형하면 V에 대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지. 2GH요. 나중 속도는 높이 값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승재가 100m 높이에서 떨어졌다라고 치자고. 공기저항을 안 받았어. 그럼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도는 얼마예요? 그런 거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V는요. 루트 2에다가 중력가속도 10에다가 100m 높이에서 떨어졌대. 이렇게 해갖고 구하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얘는 루트 20은 4 곱하기 5가 될 거고 100은 10 곱하기 10이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지? 그러면 얘에서 10 빠져나오고 있을 수 있지? 루트에서. 얘에서 2 빠져나올 수 있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 대략 20 루트 5요 이렇게 되겠네. 루트 5가 얼마예요? 2점 뭐지? 그럼 2.5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대충 얼마? 40, 그 정도 되는 거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될 거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 그래서 요 공식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방법은 없어요. 자꾸 풀어보면서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 승재 어려웠지? 근데 좀 더 어려운 거 계속 해봐야 돼. 환희도 오케이? 네. 오케이. 자 마무리로 좀 사진 좀 찍어 주.